안녕하세요. 저는 공예를 전공하고 리빙 잡지랑 디자인 전문지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 프리랜서 에디터 겸 전시 관련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출간된 뜨게 하는 날들을 포함해서 총 4권의 인터뷰 책을 썼고 잡지의 인터뷰 기사라든가 글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뜨게 하면은 편안한 느낌, 이제 조용한 분위기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뜨게를 할 거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매우 산만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일할 때는 좀 많이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제 스스로 좀 억누르고 싶어가지고 뜨개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를 할 때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산만했던 것도 2-3시간 정도는 거뜬히 제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 막 조급해 하거나 좀 불안해 하거나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시간을 두어야 할 때 오히려 저는 더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손뜨개를 했는데 손뜨개의 매력이 조금만 기법을 손에 익히고 나면은 실색이라던가 이 소재만 조금만 바뀌어도 같은 기법인데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거, 그래서 만족감,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제 뜨개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세 빠져드는 것도 금방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뜨개의 매력에 쉽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빈을 선정한 기준은 제가 뜨개를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제가 레퍼런스를 삼았던 니터분들, 그리고 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했던 니터분들을 다양하게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분들마다 각각 이제 키워드를 뽑아본 후 겹치지 않는 분들로 10인을 최종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국내 뜨개 시장이 인식면에서는 좀 약간 야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공예품이나 뭐 예술품을 지불하는 것보다 조금 야박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탓하기보다는 그 시장 안에서 내 것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만들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이거저것 계산을 해보면 사는 게 훨씬 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실일수록 입었을 때 가볍고 따뜻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좋은 실을 써야 되는데 그 옷을 만들 때 쓰는 그 좋은 실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요. 요만큼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 전체를 만들려면은 정말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실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이제 들이는 시간, 노동력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옷을 만들기 위해 배워야 하는 테크닉들, 기술을 익히기 위한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는 게 훨씬 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나만 아는 이제 디테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핏을 내가 수정하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기성복과는 다른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운영해본 니터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다고 하는데 완성된 거를 보고 이런 거 나도 뜰 줄 아는데 뭐 옆에 있던 친구들 야 그럼 너도 뭐 만들어서 팔아봐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기법을 배우고 난다면은 당연히 따라서 하는 거는 쉽긴 할 테지만 그 니터들이 그 완성된 것을 만들기까지의 뭐 들인 시간이라던가 뭐 적당한 늘어짐 뭐 이런 고민한 시간의 흔적들은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공감이 되면서도 약간 화가 나기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특정
제품보다는 공간의 경험 때문에 좋아하게 된 브랜드가 있는데, 교토에 갔을 때 들렸던 에이브릴이라는 브랜드랑 뉴욕 여행 때 들렸던 펄소의 그 공간 경험이 인상적이어서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됐어요. 인터뷰이었던 김원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이 한창일 때 미팅숍을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니터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공간의 경험으로 그 브랜드를 좋아했고 그 김원 작가님 말에 되게 공감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뜨개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SNS에서 이거 하면 옛날 사람이 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책을 먼저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뭐 수학의 정서, 백과사전 이런 거를 기본처럼 알고 시작을 하듯이 뜨개도 그런 기본이 담겨 있는 기법을 알 수 있는 책을 먼저 접하게 되면은 도안 까막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도안을 읽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법이라던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그런 용어들을 좀 익히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든 그럴 때 좀 더 수월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책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처음 뜨개질을 배워서 이렇게 뭔가 구전처럼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웠는데, 선생님에게 처음 뜨개를 배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 손을 바늘을 잡고 실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좀 오래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좀 속도도 더디거든요. 처음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습관을 잘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인터뷰들 보면 많은 분들이 독학을 하셨거든요.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건 너무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독학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엄청 들여야 되잖아요. 실패율도 많아지고. 그렇게 저는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빨리 전문가한테 배워서 앞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전혀 없고요. 이제 기술적 프로 니터가 아니고 이제 창작자로서 프로 니터가 된다는 거는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저는 못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선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지 더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이건 창작자로서의 프로 니터는 할 수 없겠다라는 거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글을 쓰고 싶다 또는 기록해두고 싶다라고 느낄 때는 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인데, 제 주변에는 이제 독립적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생각이라던가 예술을 이제 직업으로 선택해서 먹고 사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단하다, 뭐 발상이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끼발되는 것이 가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의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록해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메모해두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니터 10인을 모아둔 책이긴 한데, 창작자 또는 핸드메이드로 소규모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등장하는 니터분들이 다 완성형처럼 어떤 브랜드 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할 테지만 그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 과거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 중 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뜨개 꾸러미입니다. 저는 뜨개 꾸러미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서 쓰는 거고 하나는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담양에서 죽공예 하시는 손민정 작가님의 작품을 구입해서 집에서 이제 거실이나 주방 이런 데 앉아서 뜨개 할 때 이동할 때 쓰고 있는데 요즘 이제 여름나시로 연시를 이용해서 모티브 뜨기를 이어가지고 만든 걸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완성된 건 파우치에 담아서 필요한 것들만 그냥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집안에서 이동할 때 쓰는 제 뜨개 꾸러미가 하나 있고, 이거 하나는 오유경이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예전에 도시락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도시락 가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뜨개 가방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이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러 갈 때 또는 더 하고 싶어서 이동할 때, 뭐 지하철에서 더 뜨고 싶어서 이동할 때 좀 들고 다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 공방에서 뜨개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트레이 같은 거를 좀 잘 쓰긴 하거든요. 이거는 김동현 작가가 종이죽으로 만든 작은 트레이인데, 여기에 또 제가 좀 평소에는 무채색을 입는데 이런 소품들은 컬러풀하고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해요. 이런 쓰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데 막 책상 위에 뿌려 넣기보다는 저는 이런 트레이에다가 좀 정리하면서 담아서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링도 좀 저는 귀엽고 컬러풀한 거를 쓰면은 뜨개 할 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또 이제 코스나 단수 같은 거 셀 때 또 그거를 쓰는 전용 물건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카운트라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되게 무거운데 저는 오히려 이 묵직한 무게감도 좋고 이렇게 제가 하나 단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소리, 이게 좋아가지고 이런 전시 하시는 분이나 운동할 때 카운팅 하시는 분들 쓸 때 쓰는 이거를 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좀 뜨개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능적인 어떤 물건보다 그 외에서 다른 분야에서 그 기능과 같은 거를 하는 물건을 찾아서 쓰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백인데, 그 코바늘 뜨기를 처음 배우고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누군가의 도안을 따라 뜨기보다는 내가 창작해서 막 아무렇게나 떴을 때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냈던 게 이제 이건데요. 종이실로 만들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오히려 약간의 광택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늘어진 이 모습이 지금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탐내고 있는 저의 여름 노트백이고요. 이거는 올해 만든 건데, 박계신 작가님이라고 저희 이제 10인의 미터 중 한 분이세요. 그분이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했던 건데, 이 데이지 네트백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한번 떠보고 싶어서 클래스를 듣고 완성을 한 건데요. 이게 플라스틱 소재 실이어가지고 물에 넣고 이렇게 털어내면 금방 이제 마르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여름 바닷가 놀러 갈 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하나를 배우고 나서 이제 너무 다른 과감한 색의 하나를 또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다른 실을 그 똑같은 실에 다른 컬러를 구입을 해서 이제 저 혼자 완성 집에서 해봤습니다. 이 안엔
제가 어떤 이제 색의 가방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확확 바뀌는 게 좀 재밌어요. 아무튼 여름에 되게 이것도 너무 실용적인 가방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티브 뜨기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뜨개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 하나의 모티브를 손에 익히고 나면은 뭐 책을 안 봐도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뜨게 돼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모티브 뜨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좀 다른 가방이라던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 도안을 만드신 작가님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판매 오픈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눈여겨봤다가 그 도안을 구입을 해서 완성한 가방입니다. 근데 귀여운데 조금 저한테는 이 어깨끈이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좀 고민 중인 가방이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가디건인데요. 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실값도 많이 든, 이걸 뜨면서 차라리 사고 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건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따뜻하고, 제가 블랙 컬러의 의상을 많이 입는데 이제 거기에 적당하게 잘 어울리면 또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옷이어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마음에 드는 단추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단추 없이 그냥 오픈 가디건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니트는 사실 남성 스웨터 도안을 보고 한 건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선물해야지 하고 시작한 건데, 이게 뜨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사이즈에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을 때마다 이제 남편한테 엄청 구박을 받는 의도한 거 아니냐 하면서 구박을 받는 스웨터인데, 겨울에 이것도 되게 좋은 울을 사용해서 만든 실이어가지고 가볍고 따뜻하고 이런 문양들이 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무늬에 대한 의미도 공부를 하면서 쓴 건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겨울마다 자주 입는